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언젠가는 일을 하셔야 될 거고,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근로기준법을 따로 알려주거나 하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많이들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만 뽑아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게 일주일에 15시간을 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장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그래서 한 번에 5명 이상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4명 이하 일하는 곳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로 이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무리 적고 일하는 사람이 적어도 적용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됐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살펴볼 건데요.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을 또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따왔고요. 여러분이 그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그 근로기준법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시작은 근로기준법이 어떤 목적을 지닌 법이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법이고요. 이 내용들은 아주 최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잘해주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보다 덜 해주면 안 된다. 아주 최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이고요.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하는 항목들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고 이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근로자,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쉽게 설명하면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일하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될 거고, 실제로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사장님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근로, 우리가 일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적인 용어로는 근로라고 말하고요. 근로의 범위에는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모두 포함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근로자는 일을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임금은 우리가 일상시에 얘기하는 월급인 거죠. 월급이지만 법률적인 용어로는 이제 근로의 대가,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을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뒤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들로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임금, 내가 돈을 얼마나 받을 건지, 그리고 그걸 시급으로 계산할 건지 주급으로 주마다 계산할 건지 아니면 한 달마다 월급으로 계산할 건지를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 시간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말로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서류가 바로 그 근로계약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게 되고 어디에서 알바를 하게 되든지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빌미로
그 근로계약서를 꼭 요구하시면 좋겠고요. 그 인터넷에서도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면 간단한 양식이 나와요. 그리고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꼭 작성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쉽게 그만둔다라는 걸 빌미로 너가 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한 달 이상 일하지 않으면 뭐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식의 계약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법률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무효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 거, 우리가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임금을 지급할 때는 법률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통화로 지급한다는 건 돈으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대체하려는 경우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그죠? 돈으로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액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근무 중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단 임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손해에 대한 정산을 하는 거지 미리 그냥 너가 이런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거 빼고 줄게 라고 하는 것도 위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여러분이 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휴게 시간, 쉬는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법률에서는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이 일하면 힘드니까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30분의 쉬는 시간을 주어야 되고 8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게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건이 된다면 들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휴게 시간에 어떤 제약을 두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근로 시간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었을 때의 경우인데요. 3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겠다는 예고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더 일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한 달 이상 일한 걸로 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개월 이상 일하게 된다면 내 의사가 아니라 그 사용자의 의사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이름은 좀 다르지만 최저임금법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해요. 뭐 최저임금이야 이제 많이들 알고 있고 많이들 지키는 부분이라서 걱정이 되는 건 아닌데 2020년에는 시간당 8,590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90, 그러니까 90%만 줘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1년 이상 일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이상 일하기로 한다면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덜 줘도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다르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1년 미만으로 일한다면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다 지급하도록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알바를 하게 될 때 수습 기간이니까 좀 덜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약 기간의 그 종료를 설정하지 않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1년 이상 일할 게 아니라면 계약 기간의 종료 기간을 꼭 명시하고 최저임금이라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일단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이해를 좀 하자면 이제 근로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법니다. 그렇죠? 필요한 돈을 벌겠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온 게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게 보편적인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해둘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쉬기 싫다, 일주일에 7일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쉬어라 라고 만든 게 주휴수당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가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특수한 경우에 내가 일을 좀 더 하게 돼서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라고 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그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할 도리를 다 했으면 받을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할 때 일주일에 6일 근무하기로 되어놓고 이제 사용자가 일주일에 5일만 나와라, 이틀 쉬어라 라고 해서 개근을 못하게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로 계약을 할 때 잘 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5인 이상 일하는 큰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좀 규모가 큰 가게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일을 진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나 각종의 징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고를 하게 될 때도 말이 아니라 서류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유와 언제 해고되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30일보다 더 나중에, 그러니까 통지받은 것에서 30일 이후부터 해고가 가능하겠죠. 그걸 이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드라마에서 보듯이 You're fired, 넌 해고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는 이런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이런 조건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근로자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주휴수당으로 사람들의 휴식을 강제하듯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근로시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정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하루에 8시간까지만 일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12시간까지 더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주 52시간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 40시간에다가 추가로 12시간까지 더 일해서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서 계속 대기만 하고 있었던 거. 카운터에서 뭐 핸드폰을 좀 하기도 했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루가 갔는데 사장이 너 오늘 한 게 없으니까 임금을 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못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본다라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 초과해서 연장 근무를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을 더 줘라 라는 게 이 56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는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원래 받던 임금의 150%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연장 근로가 꼭 40시간을 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계약을 할 때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초과 근무를 해서 30시간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 초과된 10시간은 그 원래 받던 시급의 150%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시간을 넘쳐야만 연장 근무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일하기로 했던 것보다 넘치면 다 연장 근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휴일에 원래 쉬는 날로 되어 있었는데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50%,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100%를 더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법률에서 야간은 밤 10시부터 이제 아침 6시까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하는 경우에도 원래 받던 임금의 100분의 50%를 더해서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얘기 드린 내용은 5인 이상 큰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한 명이 근무하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야간 수당을 챙겨줄 필요가 없기는 해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1년 근무하게 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잘한 사람은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급 휴가를 보통 연차라고 부르고요. 연차는 보통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 어떤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쉬는 거예요. 15일 좋죠. 그리고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한 달씩 개근을 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제 첫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 연차가 나오죠. 두 번째 해도 잘 근무를 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하루씩 늘어서 16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17일 이런 식으로 연차가 늘어나요. 아마 상한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내가 1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일한 거에마다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달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년 일하면 2달치, 3년 일하면 3달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이 항목을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3년 동안은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당장 못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요구해서 3년 안에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평균임금이라는 부분인데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급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만두기 직전에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50만 원을 1년 동안 받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이제 15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겠죠. 근데 반년 동안은 100만 원, 그 이후 반년은 200만 원 받고 일한 사람은 전체 평균 내면 150만 원인 건 똑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균 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만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그만둘 거라면 월급이 좀 오른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 내용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서,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시면 좋겠고 휴게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마저 못 받는 경우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개근을 하셔서 주휴수당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큰 규모의 아르바이트에서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된 경우에는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지 연차, 퇴직금 같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규모가 크고 또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근로기준법을 몰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참 아름답겠지만 세상이 그렇지가 못하여 여러분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서 좀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 살아나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